예, 원래 3부인데 오늘 1부에서 전해드린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오늘 하루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정면 브리핑인데요. 김영민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저는 어제 그 독일에서 손님들이 와가지고 독일 손님들하고 소주 한 잔 먹고 오늘 독일 분들이셨나요? 예, 독일 사람들. 아니 원래 소주가 다음 너무... 주에 또 와요. 아유, 소주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다음 주에 이제 또 오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저거 하려고. 저 오늘 수업 없거든요. 네. 일찍 일어났는데 어떻게 되나 딱 하는데 결정문 읽는 거 이렇게 보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끝까지 안 가더라도 8대 0은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예,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이후에 이제 입장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12월 3일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2 122일 만이었고 탄핵 소추된 지 111 111일 만이었던 44 오늘 4월 4일 1122 11시 22분에 8대 0 전원으로 이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났고요. 숫자로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숫자들이 딱딱딱 눈에 귀에 잘 들어오는 숫자라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파면이 결정되고 난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 측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안타깝고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 라는 짧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10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고요.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 전원 사의를 표명을 했고 대통령실에서는 파면 선고 이후에 19분 만인 11시 41분에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를 내리면서 이제 윤석열 정권이 끝이 났음을 사실상 시사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오늘 가포 비상 발령했고 그만큼 경계 태세도 강화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우려할 만한 물리적 충돌은 없는 상황이죠. 네,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인용을 하고 나서 시위대는 비교적 평화롭게 해산을 했고요. 헌재 인근 차량 통제도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상당수. 그리고 사실 한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일이 있긴 했는데요. 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 남성이었고 오전 11시 28분쯤에 차벽을 만들기 위해서 세워진 경찰 버스의 유리창을 곤봉으로 깨는 일이 있었습니다. 달아났는데 결국에는 경찰로부터 현행범 체포가 됐습니다. 가포 비상이 내려진 만큼 전국 여러 지역에서 경찰들이 동원이 됐었는데 일부는 각 시도 경찰청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헌법재판관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 경호는 앞으로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근데 제가 아직까지는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라고 아직까지는 강조했던 이유는 뭐냐면 탄핵에 반대했던 단체들 중에서는 승복하는 단체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네. 탄핵 찬성 단체들은 사실 같은 입장이겠지만 탄핵 반대 단체에서는 입장이 좀 갈리더라고요. 예. 승복을 한다, 승복을 못한다 이렇게 갈리는 건데 일단 그 전한길 씨가 많이 이제 앞서서 연사로 나서서 이야기를 했던 세이브 코리아 측 이른바 여의도파라고 하더라고요. 여의도 쪽에서 이제 집회를 많이 가졌기 때문인데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세이브 코리아 측은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오늘 헌재 결정 받아들인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 내일로 예고한 여의도 집회 취소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주도하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측도 예고했던 집회를 취소하면서 사실상 승복 입장을 밝혔고요. 그렇지만 문제는 지금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 측에서 승복하지 못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일 오후 광화문 일대에서 약 20만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태고요. 정치적인 공세와 편향된 언론들의 여론몰이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당한 결정이어서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교통 통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지금 퇴근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네,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그 헌재 앞 안국역 폐쇄 및 무정차 통과는 모두 풀렸습니다. 4시 32분부로 종료가 돼서 이제 전체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한강진역 쪽 한남동 관저 쪽도 오늘 오후 1시 15분부터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 무정차 통과되는 역은 없거든요. 시민 모두가 퇴근을 비교적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제 점차 더 많이 교통 통제가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인파가 더 많이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교통공사에서도 좀 더 안전 인력을 많이 투입을 해서 앞으로 안전 관리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여러분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가질 경우엔 우리한테 손해되는 거 없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이 제도에 의한 정책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 우리 경제와 관련된 지표 좋아졌죠? 그 파면이 결정된 그 시각에 이제 한국거래소도 예. 역시 이제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11시 23분에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0.08% 오르면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원래는 개장하고 1.46% 큰 폭으로 내려서 출발을 했다가 예. 이게 탄핵 선고가 진행되는 도중에 불확실성이 딱 깨지는 그 순간에는 상승 전환을 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또 이 상호 관세에 대한 우려가 워낙에 커서 결국에는 2,465선으로 내려서 장을 마쳤고요. 예. 코스닥은 소폭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환율 살펴봐야 될 텐데 환율이 확 내렸습니다. 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에 오늘 환율이 전날 대비 30원 이상 내리면서 1,434원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 불확실성을 제도에 입각해서 거쳤기 때문에 특정 인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 제도라는 게 중요한데 정부도 경제 상황 긴급 점검했죠? 네, 오늘 그 이른바 F4라고 불리는 그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까지 이제 경제적인 상황 전체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앞으로의 상황까지도 점검해보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가용한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고요. 지금 워낙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라서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이제 확인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외신 반응 알아보죠. 일단 뉴욕타임스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의 최고 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면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 민주주의 안전장치의 시험대를 넘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길이 열렸다. 이런 보도를 했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표결에 이어서 사법부도 윤 대통령이 행한 민주화 이후 최초의 계엄 시도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의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촉발된 공포가 파면으로 해소됐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이 역사적 결정은 한국 민주주의가 걷는 여정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이 될 것이다라고 의미 부여까지 했습니다. 일본, 중국 특히 좀 관심이 뜨거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중국 검색 엔진 바이두, 웨이보 이런 곳에서는 검색어 상위권에 윤 대통령 파면에 관련한 키워드가 다소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두에서는 윤석열 파면이 무려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언론들도 일제히 속보를 전했는데 원래는 사실 미 상호 관세 얘기가 톱뉴스로 다뤄지다가 딱 윤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는 바로 이제 톱 헤드라인 뉴스도 바뀌고 결정 직후에 자세한 기사를 사전에 준비해둔 듯이 내보내면서 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일본이 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저 다음 주에 일본 언론들 두 군데하고 계속 이 인터뷰를 하기로 했는데 네. 인접 국가의 일이니까 그만큼 관심들이 많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은 계속 전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이 고통이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먼 장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정말 쓰지만 필요한 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해야겠죠. 오늘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